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사실 병명은 아니죠.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척추 사이에 있는 판, 이것을 이제 디스크라고 말하는데요. 디스크가 파열됐다, 나왔다, 즉 디스크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이 병명인데 워낙 말이 길다 보니까 뒤에 세자 빼버리고 그냥 디스크 하는 거죠. 원래 디스크라는 것은 이 뼈하고 뼈 사이에서 충격도 완화시켜주는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밀고 나오게 되면은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또 염증 조직 때문에, 염증 효과 때문에 통증을 야기시키게 되죠. 원인은 한 가지만 아닙니다. 사실 퇴행성 디스크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즉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 중에서 디스크가 많다, 그럼 빨리 젊은 나이에 디스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나이 들면은 우리 척추나 관절에 생기는 걸 뭐라고 하나요? 퇴행성 질환이라고 그러죠. 즉 나이 들면은 누구나 다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 보여드리면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이쁘지만 나이 들면은 이렇게 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퇴행성 질환이라고 그러죠. 또 뭐 유전자나 나이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흡연, 굉장히 디스크를 나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 안 좋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부려서 비틀어 버리는 경우, 디스크를 쥐어 짜버리는 거죠. 골프,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이런 운동들이 좋지는 않은 운동 중에 속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직업적인 요소, 허리 안 좋은 직업들은 있거든요. 장시간 쪼그려 일한다든지 아니면은 전기 설비 하시는 분들처럼 너무나 뭐 안 좋은 자세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통증을 야기시킬 수 있고요. 아마 인구 대비당 우리나라가 제일 많을걸요. 다 자식 생활 습관이죠. 특히 일본, 한국, 중국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일 높죠. 왜? 우리나라가 제일 자식 생활을 많이 하니까요. 대표적인 증상은요, 안 아프다예요. 디스크가 있다고 다 아프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병이 있다고 다 아프다면 간암, 위암 환자들도 다 초기에 발견되죠. 대부분의 증상 디스크 환자분들이 안 아파요. 그 중에 일부만이 아파지게 되고 뻔하죠. 허리 아프든지 엉덩이 아프든지 허벅지, 종아리, 발로 통증이 내려가든지 이런 증상들이죠. 우리가 허리 디스크 치료의 목적은 디스크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디스크 치료의 목적은 통증을 빨리 없애는 게 목적이고요. 통증을 빨리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어지지 않을 때 그때 디스크 수술을 하겠죠. 자, 암이라면은 환자분이 아픈지 안 아픈지 상관없습니다. 아프든 아프지 않든 간에 암은 빨리 수술해야 돼요. 디스크라는 것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암은 퇴행성 암이라면 안 쓰죠. 디스크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만큼 아프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치료라는 것은 환자분이 어떤 최대한 보존적 치료나 비수적 치료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증을 못 참을 때 그때는 수술로 가야겠죠. 굉장히 많죠, 시술은. 간단한 신경치료부터 뭐 인대 강화 주사,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나온 이 각각의 기구들이 다른 기구들이에요. 이런 꼬리뼈로 들어가는 시술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단순히 약물만 투여하는 방법, 신경소형술, 약물 투여하면서 풍선을 통해서 확장시켜주는 방법, 그 다음에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라고 꼬리뼈 들어가서 위내시경 하는 것처럼 디스크를 어느 정도 감압시켜주고 제거해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고주파 수액 소형술이라고 고주파를 통해서 디스크 내에 어떤 퇴행성 조직들을 없애주고 약간 강화시켜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는 뭐냐면은 요즘에 위에 혹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대부분 위내시경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나오죠. 그러면은 위의 기능들은 다 상당 부분 세이브되고 그걸 혹을 제거했다고 해서 뭐 금식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고 소화나 이런 장애가 평생 남는 건 아니죠.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가 디스크가 있을 때 정상적인 조직들을 전혀 손대지 않고 꼬리뼈에 구멍이 나 있는 곳을 통해 가지고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튀어나온 디스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 감압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척추 내시경 수술한다면은 경피적 내시경 수술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직접 피부를 절개하지 않지만은 인체의 정상적인 뼈나 인대를 제거하고 들어가면서 디스크를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를 파내면서
이것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대개는 안에 있는 디스크까지 재발률을 떨치기 위해서 파내게 되죠.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는 이 문제된 디스크만 감압을 시켜서 정상적인 그래도 일을 하고 있는 디스크들은 최대한대로 좀 더 오래 써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의 적응증은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에도 쓸 수 있습니다. 즉 레이저를 쓸 수 있는 병변이 있냐 없냐가 적응증이 되는 거예요. 레이저를 통해서 감압을 시켜준 조직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할지 말지, 즉 적응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부작용은 다 있어요. 간단하게 모든 수에 적용되는 출혈, 감염 이런 것도 있고,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라는 게 레이저의 이 내시경의 그 뷰 앵글, 시야각이 굉장히 좁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적의 신경에다 디스크다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또 꼬리뼈 신경 주위에서 레이저를 쏴야 되는데 그걸 판단을 못해서 신경에다 쏴버리면 신경 손상이 가버릴 수 있겠죠.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척추 치료와 달리 굉장히 의사들의 어떤 습득과 전문화되는 기간이 길고 또 그 장비에 따라 가지고도 굉장히 이펙트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화되고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한 의사한테 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야지만이 그 안에 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죠. 서울휴병원의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는 굉장히 그 경력이 풍부하고 전문화되어 있고 어떻게든 환자분들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벌써 한 10여 분, 거의 한 20명 정도가 올해만 외국 의사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데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교육받고 가시면 되는데 굳이 강원도까지 내려와서 교육을 받는, 즉 외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우리 병원이 거의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는 탑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올해 7월 달에도 제가 아시아 학회 가서 외국 의사들 교육을 시켜주는 교육 강의도 했었고요. 즉 그만큼 다른 병원에 비해서 전문화되어 있고 경력이 풍부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환자분이 다음 수술이, 즉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거죠. 이게 아니어도 다시 열어서 수술하면 되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거 한 번만으로 잘 마무리돼서 오랜 기간 동안 건강한 척추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해주는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환자분들이 여쭤보는 첫 번째가 어떤 운동 해야 되냐고 여쭤보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른 자세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두 시간 운동하고 나서, 허리에 좋은 운동하고 나서 나머지 20시간을 삐딱하게 앉아 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차라리 운동 안 하고 바른 자세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방바닥에 앉는 것들, 쪼그려 앉는 것들, 허리 구부려서 일하는 것들, 그걸 안 하시는 게 첫 번째죠. 즉 바른 척추 관리가 첫 번째죠. 다시 또 반복되는데요. 바른 자세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담배 피신다면 담배 끊으셔야 돼요. 담배의 역할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여쭤봅니다. 담배에 왜 나쁘나요? 여쭤보는데, 우리 디스크는 혈관이 없어요. 수술을 할 때 그 디스크에 접근하기까지 피가 나지 디스크 파낼 때는 피 한 방울 안 나요. 그 이유는 디스크에는 혈관이 안 갑니다. 근데 디스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혈관이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골단면에서, 골면에서 확산을 통해서 공급받는데 담배 피면은 그 배달 통로가 다 막혀버려요. 즉 일만 시켜놓고 월급 안 주면 누가 일합니까? 디스크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담배 끊으셔야 돼요.